자, 이번 시간은 공법의 도시개발법의 두 번째 강의인 개발계획 수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지시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겠는데, 개발계획의 의미는 이 간단한 그림처럼 이 행정관청인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나 국토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한테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계획이 시키는 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먼저 봐야 될 게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라는 게 있어요.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할 거냐. 우리 앞에 강의에서 해제할 때도 조금 봤는데 A타입과 B타입이 있습니다.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법조문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타입, 자, 예외인데, 자,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자,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을 외부로 공모하거나 다음의 지역이 어딘가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땅. 자, 이런 땅에다가 개발계획을 만들 때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도 가능합니다. 요 네 가지를 시험 문제에서 내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한 장소일 때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 그 다음에 주거, 성업, 공업지역의 합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간 지역들. 자, 이 4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여러 개의 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거, 성업,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30% 이하란 얘기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이제 70% 넘는 지역들이 주거, 성업, 공업이 아닌 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30% 이하면 나머지 지역, 70% 넘는 지역들이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유사한 지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 2, 3번, 4번 지역들은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이 가능하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하는 지역, 주거, 상업, 공업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간 지역들. 여기 간단하게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확인해 보시면요. 자, 우리가 A타입은요. 이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전에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개발계획 수립이 1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시행자를 같이 발표하고 개발계획 시행자가 먼저 개발계획 수립되면서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가는 겁니다. 2번.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서는 기한이 있어요.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내야 된다.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앞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 A타입.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전에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가고 3번에 실시계획으로 가는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3년은 3년 내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내면 도시개발구역에 해제되는 사유. 자, B타입은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곳. 우리 앞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B타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개발계획에서 시행자는 같이 발표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1번이 도시개발구역이고 2번이 개발계획이고 3번의 실시계획으로 가서 공사를 착수하는 절차도 있다는 거죠. B타입. 자, 이때는 이제 해제 사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서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야 되고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됐으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으로 가야 되는 거죠. 2년, 3년. 2년 내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으면 이 도시개발구역이 2년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3년 안에 인가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B타입일 때는 순서가 이렇게 잡히고 해제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2년, 3년. 그래서 A타입 순서하고 B타입 순서를 보시면서 개발계획의 수립의 시기. 자, 목차상 지금 개발계획 수립 시기를 보신 거예요. 원칙은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자, 두 번째는 개발계획의 변경과 환지 방식 수립할 때는 동의가 필요한데 자,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정권자라는 관청이. 자,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 같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군구청장,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개발계획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다른 행정관청장들, 중앙행정기관의장, 시군구청장, 시행자가 요청을 하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방법. 자, 세 번째,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지역일 때는 개발계획을 만들 때 원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개발계획 동의 안 받고 수립할 수 있는데 이 환지 방식일 때는 원주민들이 다시 그 개발된 땅으로 들어오죠. 환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원주민들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 지역 땅을 찾아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추가적으로 토지 소유자 총수를 전체 계산해서 2분의 1 정도 동의를 양쪽 다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환지 방식일 때는. 자,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원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만드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다. 동의 없이도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자, 우리 목차에서 개발계획에 변경하고 환지 방식 수립할 때는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자, 네 번째 개발계획의 내용하고 개발계획 수립 기준 동시에 보면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 내용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 개발계획은 지시하는 내용들.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해라. 그러니까 지시를 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먼저 사업의 위치와 면적 같은 거 나오겠죠. 사업의 위치가 어디냐. 면적도 나오고, 사업 시행 기간도 정하면서, 일단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시행자를 같이 개발계획에서 발표한다. 시행자. 사업 시행 방식, 전부 수용으로 할 건지, 전부 환지로 할 건지, 아니면 혼용으로 할 건지. 자, 개발계획은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니까 사업의 명칭하고 위치, 면적 정해주고, 시행 기간 정해주면서 시행자도 같이 발표해주고, 사업 방식도 정해주는 겁니다. 전부 수용으로 할 건지, 전부 환지로 할 건지, 혼용으로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시행자, 시행 방식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토, 인, 교환, 그 다음에 세, 원, 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글자로 따서 외워야 되는데, 자, 이게 토지 이용 계획이 뭐예요? 개발 계획을 만들면서 시가지를 개발할 때는 자, 주거용지 몇 프로, 상업용지 몇 프로, 공원용지 몇 프로 이게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의 그 쓰임새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 인구를 몇 명 수용해라, 인구 수용 계획. 교통은 어떻게 처리해라,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까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세, 수용 대상으로 사업하는 땅을 찾아서 거기 해당되는 토지나 건물의 권리를 조사하는 거예요. 권리. 수용 보상을 나중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해당되는 토지를 찾아가지고 건물을 찾아서 거기 있는 권리, 소유권이든 소유권 외의 권리든 권리를 조사해서 목록을 적는 겁니다.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니까. 토, 인, 교환, 세, 원, 보. 보건, 의료시설, 설치 계획, 병원 만드는 계획 같은 거. 자,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가 있으면 어디다가 원형지를 공급할 거냐. 이 원형지는 나중에 수용 방식 할 때 나옵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에는 설계도 같은 건 포함되시면 안 돼요. 설계도. 설계도는 이 다음에 배우실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원형지 같은 것들 보건, 의료시설, 설치계획은 들어가지만 설계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자, 개발계획 내용에는 사업의 명칭, 위치,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기간 발표해주고 시행자 이름, 시행 방식 정해주고 나머지는 토, 인, 교환, 세, 원, 보 이런 것들을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개발계획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시설은 어떻게 만들어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그 현장을 찾아가서 거기 권리조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같은 권리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목록을 정합니다. 세부 목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런 걸 먼저 확인하시고 11, 12, 13, 14 요거. 자, 11, 12, 13, 14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인데 구역 지정 이후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일단 보세요. 11번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 비용 계획. 12번 아까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권리의 세부 목록. 자,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자, 이것도 개발계획의 내용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반시설 비용계획,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적 추진계획,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인데 이 네 가지가 개발계획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아까 A타입을 다시 한번 볼까요? A타입. 자, A타입일 때는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가고 세 번째가 실시계획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처음에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 때 앞에서 얘기한 11, 12, 13, 14번은 빼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번부터 14호가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 비용계획, 그다음에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기본서 같은 데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체계도에는 따로 안 나오는데 이것 좀 세부사항이라서. 자, 기반시설 비용계획,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 등의 권리 세부 목록, 비용계획,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적 추진계획, 단계적 사업 추진계획 요 네 가지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처음 만들 때 들어가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A타입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개발계획 만들 때는 그 네 가지 항목은 빼고 수립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될 수 있는 건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번 냈었습니다. 29회 때. 네 가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보시면서 기반시설 비용 부담 계획, 그다음에 권리 등의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 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 이렇게 네 가지를 보셨다가 개발 계획에 처음 들어가지 말고 나중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개발 계획의 내용에는 자,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된다고 했었어요. 개발 계획에는 지시하는 내용으로 자, 사업의 명칭과 위치, 면적, 시행 기간 정하고 시행자 시행 방식, 시행자 시행 방식 정해주고 토인 교환 세원보 일단 어려우시면 요거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토인 교환 세원보 세부 목록 원용지 보건의료 설치 계획 이렇게 자 그런데 개발계획 내용 중에 11, 12, 13, 14번은 특이한 점이 있다. 처음에 개발계획 만들 때 포함시키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럼 이제 개발계획의 이 절차 중에서 A타입에서 처음에 개발계획 만들 때는 포함시키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될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이 있었다. 이렇게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국토법상 상위계획인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또 도시개발 사업하는 규모가 면적 330만 이상이면 이 5가지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이런 5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상호 조화를 이뤄야 된다. 면적이 100만이 아니라 330만 이상이면 이 사이즈가 이제 분당이나 일산 크기 정도가 됩니다. 분당이나 일산이 면적이 330만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런 정도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복합 기능,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같은 기능이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된다. 자, 개발계획 작성하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조례로 정하지 않고 수립 기준, 작성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330만 이상이면 복합 기능을 갖도록 5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시켜야 되고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자, 이렇게 하면 개발계획의 내용 부분하고 수립 기준까지 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한테 문자로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고 제가 강의 때문에 조금 바쁘면 며칠 지체가 되는데 최대한으로 빠르게 제가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이메일로 우편 발송이 늦어지면요 이메일로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원고 또 요약집 같은 거라든가 또 체계도 원고 보내드리니까 일단 급하신 분들은 이 이메일 받으셔가지고 프린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강의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걸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